시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요양병원을 모시기 전까지는 거의 제 손으로 24시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기저귀 갈고 죽 끓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욕창 체크에 목욕까지 제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누이는 명절에 얼굴만 비치면 그걸로 끝이었고, 남편은 우리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병원에 찾아왔고 시어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재산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산 정리? 제가 돌본 건 뭐였죠? 간병은 제 몫, 상속은 딸 몫이라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챙기고 살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실을 지키되 더 이상 내 감정까지 억지로 쏟아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이해한 눈빛을 보냈고 남편은 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 방식부터 바꿨습니다. 기존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지만 이젠 간호사 일정만 체크하고 짧게 들러 인사만 했죠. 대신 그 시간에 제 몸도 돌보고 못 챙겼던 건강검진이며 치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슬쩍 묻더군요. 요즘 병원에 오래 안 있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충분히 있으니까. 나는 가족이잖아. 직원은 아니니까.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가 또 병원에 와서는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형님은 요즘 안 오시죠? 그래도 이 병실엔 내가 더 자주 오네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말 오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 두세 번 얼굴 비춘 걸로 생색을 내다니요. 저는 바로 간호사실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간호와 관련된 연락은 남편에게 먼저 해주세요. 저는 가족이니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담한 병원비, 간병비, 교통비, 식사비 등 증빙 가능한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걸 써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제가 가진 증거라는 무기를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는 조만간 장기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느닷없이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우리 한번 모이죠.
가족끼리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속내를요. 그래도 참석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 남편과 시누이. 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말문을 열며 운을 뗐습니다. 형님이 워낙 고생 많으셨던 건 알아요. 근데 이제는 병원비며 간병비도 부담이 크니까 엄마 명의로 된 집을 하나 정리하면 어떨까 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 정리는 상속을 염두에 둔 건가요? 시누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그게 엄마도 말씀하셨거든요. 집은 딸한테 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돌봤고 밤새 앉아 약을 챙기고 목욕까지 시켰는데 그 집을 딸에게요?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병원에 낸 비용과 직접 간병하며 쓴 내역입니다. 총 734만 원. 항목별 영수증 다 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 입원이라면 이 비용은 더 커지겠죠. 저는 이제 상속 얘기 전에 이 비용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정적이 흘렀고 그날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저는 담담히 말했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며칠 뒤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그날은 제가 경솔했어요. 비용 정리 원하신다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정산하면서 반영하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들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가족끼리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5년 동안 어머님 간병했어 봐. 이게 돈 얘기야? 삶의 무게 얘기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병원 간호 기록 중 일부를 복사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매일매일 기록한 거야. 단 한 줄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았는데 당신까지 이걸 몰라주면 내가 너무 비참해져. 남편은 처음으로 제 기록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혼자 다녀오기도 하고 식사나 간단한 간호는 본인이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님이 그러더군요. 며느님 덕분에 아드님이 늦게라도 효도 배우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면 다행이죠. 하지만 전 제 몫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 분쟁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법적으로 남겨야 할 것이 뭔지 물어보기 위해서요. 이 싸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상식으로 끝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변호사 상담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법적으로 간병에 대한 기여도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죠. 기록, 영수증, 간호일지 같은 것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있습니다. 5년치 내역 정리해 두었어요.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정도면 상속기여도 주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날 정식으로 상속기여분 신청 절차에 대해 자문을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병원엔 왜 안 오세요? 엄마 외로워하세요. 그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내고 있고 간병인도 계속 돌보고 있어요. 제가 없다고 해서 돌봄이 중단된 건 아니에요. 신우이는 화를 냈습니다. 형님, 그렇게 따지면 가족도 아니죠. 우리 엄마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그동안 날 왜 가족 취급 안 했는데?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며칠 뒤 시어머니 병실에는 신우이가 직접 붙인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당분간 병실 출입 삼가 주세요. 그걸 본 간호사님이 당황해 말하더군요. 이거 보호자 동의 없이 붙일 수 없는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신우이와의 싸움은 감정이 아닌 권리의 문제라는 걸. 저는 곧바로 보호자 변경 신청을 남편과 상의했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보호자 권한에 대한 위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싸움의 흐름을 바꿀 차례니까요. 몇 주 뒤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신우이도 남편도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미 보호자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았고 간병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맡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고 신우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엄마가 예전에 유언장 써놓으신 거 아시죠? 집은 저한테 주신다고.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유언장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작성된 건지도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 검토와 간병 기여분 주장을 포함한 상속 조정 신청 이미 변호사 통해 접수해뒀어요. 신우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가족끼리.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족끼리. 근데 그 가족, 그동안 나한테 뭐였을까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조정이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는 간병기여분으로 제 몫으로 정식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건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교훈 메시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록하고 지키고 말하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묵묵히 감내해온 시간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희생이란 건 없으니까요.